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학교 특수교사로 있는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합격 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느라 다소 화질이나 또 음질이 다소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저는 합격 수기 이거 받으셨나요? 아마 최한솔 교수님 이거 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토대로 제가 같이 읽으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두 번이죠. 이제 재수만에 서울 임용고시를 붙게 되었어요. 초수생 때는 경기도를 지원했다가 이제 컷 마이너스 5점이었나? 네, 컷 마이너스 5점으로 떨어졌었고 1차에서 떨어졌었고 이제 재수 때는 서울을 지원하여서 1차 때는 컷 플러스 12점 그리고 2차 최종에서는 컷 플러스 이제 10점으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계속 최한솔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 커리큘럼을 따랐고 초수생 때는 아무래도 이게 학교도 다니고 또 교생도 하느라 좀 흐트러진 게 있었는데 재수생 때는 코로나라서 학원을 계속 가지 못했지만 인강을 듣고 또 직강을 듣고 병행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합격수기 여기 보면은 제목을 하나 달아놨어요.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나는 합격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것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깊이 새겼던 문구였습니다. 즉, 좀 그 1년을 보낼 때 그냥, 내가 그냥 임용고시생이구나. 나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를 좀 소모적으로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1년을 진짜 합격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냥 공부뿐 아니라 생활, 그리고 뭐 친구 만나는 것, 뭐 자고 일어나는 것, 모든 생활 패턴을 진짜 합격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1월 달에 가지고 계속 11월까지 공부를 해서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뭐 많은 합격생분들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제 합격 수기는 그냥 뭐 합격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그냥 참고 정도만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초수생들은 잘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 이상인 분들께서는 꼭 지난 해에 자신의 공부를 좀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초수생 때 불합격을 했던 원인을 먼저 분석을 했었는데, 저는 빠르게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한솔 교수님의 공부 그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1, 2월 달에 강의를 듣고, 이거는 좀 내가 1년 만에 공부를 해서는 붙을 시험이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빨리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점차 시간이 갈수록 동기도 저하되고, 학업 효율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수생 때는 이제 최한솔 교수님이 필기해주는 그 필기 내용만 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좀 서술형을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장기 이해도 도움이 되고, 장기 이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파지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출을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네, 뭐 효율성만 추구했다. 즉, 뭐 기본 개념에 충실하기보다는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외우는 그런 좀 요령을 피웠던 게 저의 문제점이라 생각했고, 이것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초수생 아니면은 작년에 자신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몇 가지만 제대로 바꾸더라도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는 성적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저희 합격 수기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뭐 교육학부터 해서 뭐 전공, 그리고 장특법과 총론, 2차 등등으로 쭉 이어지는데, 저희 합격 수기를 요약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거는 매우 많은 그냥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좀 그런 내용들이지만 합격할 수 있던 저의 가장 큰 요인은
그냥 꾸준함과 많은 공부 시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너무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성적을 높이고 합격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을 믿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단순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것들은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비법들, 좋은 팁들을 그냥 쏙쏙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월별 목표도 있어서 월별 목표는 이제 어떻게 제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것을 목표로 공부했는지 그냥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교육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도 이렇게 월별 목표랑 그리고 암기 수준, 암기 어느 정도 암기 수준이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저의 합격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꾸준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함, 세 번째로는 이제 So What 공부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함은 계속 제가 꾸준함 얘기를 드리는데 교육학은 진짜 그 꾸준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우리 특히 중등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교육학의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전공의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교육학도 강의를 듣느라 월, 화에 몰아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 이후부터서 6월 이후부터는 네, 교육학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학의 그 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또 교육학은 그 암기를 짜잘짜잘하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계속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오늘의 암기 노트라고 해서 따로 적은 다음에 그 암기 노트를 가지고 자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10분씩 항상 보고 그리고 아침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함인데 교육학은 저는 이거 다양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기획 이시읒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강의를 듣고 근데 그 강사들마다 교육학의 그 개념들이 어떤 강사님은 이걸 좀 더 깊게 다루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이걸 다루시고 또 강사님들마다 내용이 없는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다양한 강사님의 책을 보는 것이 조금 더 고득점을 받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상 모든 강사님의 책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음 카페나 뭐 특금, 한마음 카페 이제 교육학 자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작년도, 재작년도 만점자나 아니면 고득점을 받았던 교육학 서브노트를 다운받아서 한 두세 개 다운받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추가해서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So What 공부법인데 이거는 뭐 전공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교육학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 전공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최한솔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강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교재 자체도 조금 요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그 키워드나 개념의 뭐 특징, 장단점을 그 딱딱하게 외우기보다는 계속 이 개념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쓸까?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조금 이해도 더 쉽고 외울 때에도 더 오래 기억이 나는 것으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는 교육학 같은 것도 교육학도 뭐 기출문제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답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특히 논술은 그냥 이런 게 나왔었구나 하면서 그냥 체크만 했었고 객관식 기출문제를 책을 하나 사서 쭉 풀어봤어요. 한 달이면은 푸는데
그 객관식 기출을 풀면서 이제 제 서브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이제 수행평가 기출에서 한 객관식에서 한 7번 정도 나왔는데 논술에서 안 나왔다면은 이거 중요하니까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술에 안 나왔다면은 아마 이번이나 언젠가는 논술이 나올 확률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조금 강약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토대로 의사결정 모형, 연기준 예산제도, 상황적 지도성, 어슈어 모형, 스나이더, 간의 유의미 수행학습 이론, 딕 앤 캐리, 수행평가, 스킬백 등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스나이더나 의사결정 모형 그렇게 전날에 봤던 것들이 바로 시험에 나와서 조금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노트. 서브노트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육학 서브노트를 이렇게 1, 2월 달에 저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교육심리. 네, 교육심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브노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찍기 형태로 저는 좀 글자가 너무 작지만 모아찍기로 한눈에 외운 다음에 이 페이지를 아예 전체 외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한눈에 전 들어오게 좀 짜잘짜잘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심리가 아마 교육학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데도 저는 A4 용지로 좀 많네? 그냥 네 장 반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었고, 나머지 교육학 같은 건 한 2장, 많으면 2장? 교육심리나 교육행정, 교육공학 같은 거는 이제 3, 4장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한 2장 정도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서 되게 얇아요. 교육학이. 여기에 저는 모든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은 1, 2월 달에 미리 워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위에 필기나 형광펜, 필기로 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출 아니면은 문제풀이 때 다른 서브노트에서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계속 추가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바로 빨리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도 이렇게 월별 목표랑 암기 수준 그리고 다양한 팁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공은 최한솔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어요. 초수생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재수를 하면서 안 그래도 다른 강사님을 들을까? 또 고민을 살짝 했었지만 그래도 최한솔 교수님께서는 특징이 1, 2월달 아니면 3, 4월달 초반에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초반 러쉬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게 지금 3월이니까 주로 3월달에 보시겠죠? 3월달이 아직 늦은 건 장난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좀 속도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 2월 달부터 거의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사실 1년인데 그냥 1년은 합격학을 결정했으니까 1, 2월 달부터 그냥 빡세게 하자. 좀 초반에 몰아붙이자. 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려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딱 최한솔 교수님의 수업이 저랑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월 달, 특히 3, 4월 달은 아마 바쁠 거예요. 기출문제도 들어야 되고 또 강론 수업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초반에 이렇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하반기 때 자기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최한솔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같은 것은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3, 6월 기출 강좌는 교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외우고 그냥 공부를 했더니 저 같은 경우 이제 7월 달부터 좀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6월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아까 교육학에서도 3가지가 있었죠? 꾸준함, 다양함, 소왓 공부법이 있었다면은 전공은 꾸준히, 또 꾸준함이죠. 꾸준히, 많이, 빠르게 이렇게 3가지가 저의 합격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공은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꾸준함이라는 게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11월까지 공부를 완전히 쉬었던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
3일 정도 쉬었나? 며칠이었었지? 한 3일?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날은 그냥 한 임용고시 공부하는 중에서는 3일 정도밖에 안 놀았고, 나머지 놀 때도 당연히 공부를 그냥 오전이나 오후에 공부를 하고, 뭐 밤에 잠깐 나가서 노는 식으로 쉬기도 쉬었지만, 공부를 완전 쉬었던 건 한 3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감을 유지하는 게 좋았고, 정신적으로도 좋더라고요. 저는 뭐 노는 것도 중요한데, 놀고 나면은 그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여서 좀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저는 휴식을 할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는 휴식은 괜찮지만 그냥 너무 네,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은 또 자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랑 걱정들이 쌓여서 그냥 이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저는 네, 미친 소리 같겠지만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공부량인데 네, 많은 공부량.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공부량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알지만 하기가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이 일단 그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 열품타, 열정을 품은 타이머였나? 그 어플을 통해서 남들과 조금 비교도 하면서, 내가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첫 화면에 한 15명인가? 몇 명 있을 거예요. 30명?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화면에 나오는 그 등수 안에는 좀 들자. 적어도 한 30등에서 10등 안에는 좀 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공부 시간이 그 상위권이 되지 않고서 성적이 상위권이 되는 것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부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저는 또 평일 10시간 인증 스터디를 했었는데 예, 평일 10시간 그래서 한 3월달 지나고 4월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1월달에는 조금 감을 잡느라 하루에 한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3월달부터는 한 8시간 공부를 했고 4월달부터는 11월까지 그냥 매일 평일에 주말에 좀 쉬면서 평일에는 매일 10시간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하거나 그냥 진짜 막 누가 봤을 때 불태우면서 공부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냥 잔잔하고 그 미지근한 그 열기를 꾸준히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안 하고 딱 10시간만 맞추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10시간이 뭐 누가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자면은 10시간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상 스터디는 따로 안 했어요. 어쩔 때는 뭐 9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는 적도 조금 있었지만 한 9시에 일어나도 10시간은 채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잠은 좀 푹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공부량에서 또 최하철 교수님께서 이제 볼륨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다른 강사님들보다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면 좋고 또 교수님께서 아마 3월 달부터는 이제 프린트로 이제 추가 자료가 좀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시려나 모르겠는데 프린트로 이제 추가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한번 보고 넘기면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로 프린트 내용을 제가 다시 워드로 작성해서 서브노트에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최한술 교수님이 주신 추가 자료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따로 서브네트에 정리를 하면서 더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봐두는 것이 나중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에 근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빠르게 보기였는데 네, 전공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3월 달부터 저는 이제 인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전공 스터디를 초수생 때는 저는 안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스터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장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장 독립적인 형이 아니고 그냥 그 뭔가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걸 좀 귀찮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스터디를 동기랑 또 후배랑 이렇게 세 명이서 꾸려서 했었는데
확실히 3월달부터 인출 스터디를 매주 하루? 일주일에 하루씩 잡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일주일에 한 이틀씩 잡고 인출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돌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빨리 보다 보니까 인지적 유연성이라죠. 뭐 개념 간의 관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뭐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뭐 암기도 술술 되나? 좀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스터디, 인출 스터디가 저의 합격에서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일주일에 그냥 한 영역씩 뭐 통합교육, 진단평가. 통합교육이랑 진단평가는 묶어서 그냥 한 영역으로 쳤던 것 같아요. 뭐 양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뭐 특공학 이런 거는 하나, PBS 같은 경우 좀 많아서 한 두 번에 나눠서 외웠던 것 같고, 그 위에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영역씩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BS, 뭐 지체장애, 그리고 또 양이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학습장애, 이렇게 양 많은 것들은 좀 두 번에 나누되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영역씩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처음부터 3월 달부터는 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해도 다 안 된 상태고 아직 뭐 카테고리나 조금 외운 상태였는데 이것을 인출을 하려니 많이 벅찼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치 시험 기간,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 막 밤새서 불태우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6월 달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영역씩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월 달에 성적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전공 그 교재를 한 3, 4번은 돌린 격이 되겠죠. 1월 달에 한 번 돌리고, 3, 6월 달에 이제 교수님이 한 번 돌리고, 스터디를 한 2번을 돌렸으니까, 네 바퀴는 한 번 돌렸고, 그리고 많이 외운 상태니까 7월 달부터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인출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은 언젠가는 성적이 계속 비약적으로 갑자기 오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보되, 저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영역, 6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두 영역, 그리고 9월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4, 5 영역을 외우면서 한 3주 만에 한 바퀴를 돌린 것 같아요, 전체.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한 3주 만에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계속 빠르게 보다 보니까 더 연결고리가 생기고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오늘의 암기 노트란 걸 썼었는데, 전공에서도 이렇게 오늘의 암기 노트를 따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암기 노트가 그냥 날짜를 적고, 이때는 8월 12일이네요.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개념, 오늘 만약에 저 같은 거는 뭐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하다가 스크립트 문맥을 이용한 언어 치료를 공부했었는데, 이게 마치 그 잘스 공동행동 일과랑 헷갈려서 같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같이 적어놓고, 그리고 오늘 무조건 이 내용들은 내가 다 암기를 하겠다. 물론 다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자주 들고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최대한 빠르게 자주 보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공도 제가 서브노트를 1, 2월? 한 3월 달에 다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꼭 3월이지만 지금 서브노트를 못 만들었더라도 거의 대부분 6월 달까지를 완료시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건 한 3, 4월 달에 그냥 빨리 만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 카테고리도 뭔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 적은 거니까 좀 이 구조 틀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암기가 더 수월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드로 작성한 것은 아마 3월 달이나 그때 다 완료를 해서 출력을 했고, 그 이외에 수기로 작성한 것들은 기출이나 또 문제풀이 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따로 계속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항상 영역과 영역 사이에 빈 종이를 여백을 한 2-3장 남겼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내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내용을 적기 위해서 빈 종이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한솔 교수님께서 추가자로 주신 내용들을 그냥 A4용지로 따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서브노트에 부착해서 자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이 서브노트만 계속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도 함께 계속 읽으면서 서브노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시험 11월 달 전까지는 서브노트만 본 게 아니라 계속 교재를 읽으면서 외울 때는 서브노트 위주로 읽고 이해는 교재로 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특법이 있는데 장특법도 이제 월별 포인트 암기 수준이 적어놨어요. 근데 장특법과 총론은 매우 비슷해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장특법과 총론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특법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했고 뭐 월화수목금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평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특법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게 나눠서 외웠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장특법을 그냥 전체 한번 훑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기보다는 쭉 처음 1조부터 쭉 읽으면서 좀 장특법의 그 흐름을 계속 매주 이해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론도 이런 식으로 매일 나눠서 공부를 했고 총론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 날에 전체를 빠르게 읽어봄으로써 그 총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매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총론과 장특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계속 뒤로 밀리면은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공부의 시작을 장특법과 총론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무조건 독서실에 가면은 앉아서 전날 외웠던 거 오늘의 암기 노트를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장특법과 총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잘 못했지만 한 3, 4월 그때부터는 뭐 오전에는 아예 그냥 장특법과 총론을 그냥 투자를 했어요. 오전 9시부터는 12시까지는 거의 장특법과 총론을 외웠고 초반에는 장특법과 총론을 외우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 정도 잡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할 오후에는 이제 교육학, 전공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저 합격수기를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강론도 중요하죠. 교육과정이 강론은 또 어딨더라? 강론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강론 같은 경우도 저는 6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도 좋지만 강론은 사실 공부량 대비 조금 효율성이 없다 해야 될까? 제가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은 좀 버리기도 그렇고 좀 계륵 같은 존재라서 그냥 6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왠지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쏙쏙 좀 뽑아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맞추기보다는 그냥 나왔을 때 남들이 아는 수준만 암기하고 어려운 거 나면 그냥 틀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한철 교수님의 그 파이널 강의랑 교육과정을 나중에 한 10월달, 11월달 그때 정리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네, 이번에도 제가 다행히 운 좋게 전날 봤던 게 딱 시험에 나와서 그나마 다행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최한수 교수님께서 이런 표를 주세요. 사실 이 표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외울 수가 있게 뭔가 규칙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를 일단 1, 2월 달 상반기 때 외워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런 걸 잘 안 봤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암기했나 정도 확인하는 식으로 써봤고 어떤 거를 주로 외웠냐면은 이렇게 점자 규정을 외웠습니다. 점자 규정 해설서가 두껍게 있는데 그것을 저는 요약해 보니까 딱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주로 많이 외웠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출 같은 거는 스티커를 다 붙여놨었고 그 점자 규정 해설서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를 따로 적어서 이 요약본이랑 같이 외우는 것이 점자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UDL이랑 웹 접근성 지침이 있는데 UDL이랑 웹 접근성 지침 발음이 좀 이상해요. 웹 접근성 지침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특공학을 공부할 때 주로 그때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UDL도 막 두껍게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장 있으면은 계속 그 넘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 최대한 요약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원리, 검사 항목, 기대효과, 기대가 아니구나, 사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장짜리로 만들고 이것을 꾸준히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왔었나 이번에? 잘 모르겠네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DSM-5랑 진단평가 검사 도구가 네,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그냥 좀 버리는 카드로 썼어요. 물론 최한솔 교수님께서도 다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DSM-5 같은 경우는 딱 최한솔 교수님이 보라는 것만 외웠고 진단평가 검사 도구도 그냥 교수님 믿고 교수님께서 보라는 것만 외웠습니다. 그 이상 나오면은 어차피 남들도 틀릴 거라 생각해서 그냥 네, 딱 그 정도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MI가 있는데 이 TMI는 진짜 TMI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작성한 합격 수기들 있잖아요. 거의 한 12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제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작성한 게 아니라 지금 1월달 아니면 3월달 한 이 시점부터 아예 작성한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합격 수기를 지금부터 미리 작성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또한 합격 수기를 미리 적어보면서 뭔가 그 합격에 대한 동기도 생겼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조금씩 네, 적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이 합격 수기나 그 제가 보여줬던 이 자료들은 그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되는데 이거 좌우 반전을 해야 되나? DAONSS 그 밑에 짝대기하고 SSAM 다운쌤인데 이걸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자료를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만 참고하는 용으로 써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2차 준비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2차를 하기 전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할 때 다른 합격생들은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것을 공부했고 또 그 계획을 어떻게 계획표를 짰고 또 암기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연간 일정표를 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간 일정표, 이제 월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이런 계획표를 네,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11월 달 아마 원서 접수하는 이후로 이제 한 달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한 달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달을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저는 이 한 달은 아예 이렇게 플래너로 구체적으로 좀 짜보았어요.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달을 이런 식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를 했었고 이것도 나중에 파이널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도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차도 이렇게 시험 계획표 1차 합격 발표 전 그리고 2차 합격 발표 후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획표를 써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학 그 만능 틀인데 교육학 같은 건 사실 그 개념 암기가 중요하고 논술 쓰는 것은 사실 그냥 한 3-4번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학 논술 쓰는 것은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여러 강사들님들의 이제 팁을 좀 짬뽕 시켜서 넣은 거라서 이것을 참고해서 논술 쓰는 연습을 한 시험 보기 전에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3-4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공 기출 분석 방법은 뭐 최한수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네, 서브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었는지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암기노트 그 자세하게 어떻게 그 오늘의 암기노트를 썼는지 등등을 탑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의 뭐 자료들이 많은데 이 차 뭐 장특법에서 뭐 총론 뭐 빈칸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장특법에서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네.
뭐, 그쵸. 이런 고려사항. 우리 총론에는 막 무슨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교육 목적사의 근접성, 인접성, 연관성, 그리고 뭐를 고려하여 재분류한다. 뭐뭇을 고려한다. 뭐뭇을 고려한다. 학교 실정, 학습 내용의 성격, 기후, 계절 막 고려한다. 이게 고려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따로 정리를 했었고, 또 장대법도 그런 식으로 정리했던 게 있었는데, 네, 장대법도, 그렇죠. 장대법도 뭐 교육감, 교육장, 이렇게 주체들이 헷갈리는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대학의 심사청구, 고등학교 과정의 심사청구, 그리고 뭐 협력, 협의체, 협의, 연계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 매학년, 매학기, 2주일, 14일, 그리고 통합교육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직업교육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순회교육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이런 주체들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헷갈리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네, 총론이나 장투법도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따라오시면은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의 합격 수기를 들어주셨는데, 만약 지금 한 35분이 넘어가네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진짜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엄청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히만 공부를 하면은 꼭 올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어차피 다 잊으셔도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합격 수기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격 수기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지금부터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 합격 수기의 그 제목처럼 그 합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한 해를 그냥 수험생으로서 남들과 그냥 고시생으로서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합격을 함을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하는 꼭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임용고시는 물론 딱 재수를 해서 이제 2번밖에 안 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고 수능도 여러 번 쳐봤고 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패를 하고 떨어졌을 때는 좌절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계속 했던 공부를 반복해서 이 시간 자체가 낭비고 소모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임용고시, 특히 우리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이 임용고시는 결코 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매일매일의 실패를 겪게 되고 그만큼 자존감도 더 낮고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다시 할 때 너무 마음이 제가 공부를 다시 하면서도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런 아픔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 번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이 한 해가 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니고 올해는 선생님께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 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 앞으로 더 꾸준하게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